저희 첫째 딸이 학교에서 잘 돌아왔어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부스터샷을 맞았어요. 백신 부스터샷을. 처음 저 아스트라제네카로 맞고 이번에 화이자로 부스터 맞았거든요. 앞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후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영상 보고 잠깐 백신에 대한 좀 이런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한번 보죠. 안녕하세요, 우창용입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백신 접종을 하러 갔는데 장소를 잘못 알아서 이 30분을 성큼성큼 헤맸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지하 1층에 있는 접종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주사 맞으러 가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이거는 접종한 다음에 받은 배지예요. 이쁘죠? 이런 것도 명찰에 붙여줘야 되고요. 이제 15분 동안 저는 아나필락시스 같은 급성합병증이 없는데 관찰을 할 텐데, 이때 휴대폰 하시면 안 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대처법 해가지고 이거 읽어봐야 돼요. 휴대폰 하면서 카카오톡 하거나 웹툰 읽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 이거 읽었습니다. 이제 접종 마친 다음에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접종했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어줘야죠. 특별히 전복 갈비탕 먹었습니다. 원래 아침에 이런 거 안 먹는데 이날은 왠지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사진이랑 좀 달라요. 이게 국물이 많아서 이렇게 전복이랑 갈비가 적어 보이는지 하여튼 그래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부스터 맞은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컨디션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열 한번 재볼게요. 뭐 보나마나 괜찮겠지만, 역시 뭐 체온 36도. 뭐 아직까지는 별 없네요. 맞을 때 좀 아프긴 했는데 든든하게 먹고 와서 그런가 배도 부르고 괜찮습니다. 지금 접종한 지 한 4시간 지났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전혀 괜찮고요. 좀 졸려요. 근데 제가 좀 동사무소를 갔다 와야 돼가지고, 요새도 동사무소라고 하나? 주민센터라고 하나? 전혀 몰라. 하여튼 갔다 오겠습니다. 빠잉. 네,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멀쩡해요. 근데 굳이 카메라를 드는 이유는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짜라짜. 김치찌개, 보리굴비, 그리고 브로콜리랑 김치, 거기에 계란까지. 단백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육류, 생선, 그리고 계란, 그리고 브로콜리 제가 좋아해요. 아까도 하나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녹차물입니다. 근본 있죠? 근본 있다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학교에서 잘 돌아왔어요. 하리야, 인사해줘. 안녕. 카메라에 대고 제대로 해주세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지? 지금은 비어있어, 하리나. 인사해줘. 들어있어? 놓고 싶은 거로 나중에 채우자. 인사해줘. 안녕. 야, 보고. 그거 하리니 거야. 비행기. 아니, 그치, 그 여행 갈 때 쓰는 거에서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 거야. 저기죠? 인사. 안녕. 헬프님들 안녕 해줘. 안녕. 그래. 야, 이제 한 백신 맞은 지 한 9시간 지난 것 같아요. 약간 좀 낮잠 자다 일어났는데 그렇게 좀 노곤한 정도? 체온은 6도 8. 크게 뭐 열이 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예전에 아스트라 처음 2차 맞았을 때인가? 1차 맞았을 때인가? 그땐 진짜 처음 이쯤부터 열 났던 것 같은데 열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은 한 14시간 정도 지났고요. 컨디션은 괜찮아요. 아까 자고 일어났더니 좀 개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체온 한번 재볼게요. 36도 5고요. 아스트라 때도 훨씬 낫네요.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도 어쩔지. 지금 밤 11시여서 곧 자려고요. 좀 졸려서. 그리고 이게 주의할 게 심근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혹시 흉통 같은 게 없는지는 좀 봐야 돼서 계속 좀 봐보겠습니다. 지금 자려고 누웠다가요, 좀 몸살 기운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체온 한번 재보려고 나왔거든요. 7도 1?
살짝 몸살 기운이 있긴 한데 뭐 열이 나진 않네요. 근데 살짝 몸살 기운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자러 갈게요. 지금 새벽에 수유하려고 깼는데 거의 주사 맞은 지 24시간 돼가거든요. 근데 좀 인후통도 있고 확실히 몸살 기운이 좀 있어요 지금. 지금 좀 몸살 기운이 있어요 지금. 기운이 없네 이것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좀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타이레놀 먹어야겠다. 다음 날인데요. 맞은 지 한 26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몸살 기운 있고 그래요. 목도 아파요. 목이 아프지? 체온 한번 재볼게요. 열은 안 나는 것 같은데 뚝뚝 8. 아까 아침에 타이레놀 먹고 아까 또 타이레놀 먹었어요. 컨디션이 좋진 않네요. 힘들다. 쉬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헬프 여러분. 지금 이제 맞은 지 30시간 넘게 지났거든요. 이제 오한이 계속 있어요. 오한. 열은 안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추워요. 이게 날씨가 추운 것도 있는데 와 너무 춥다. 체온을 재볼까? 6도 9. 열은 안 나는데 와 이게 확실히 열이 안 나도 오한이 있을 수가 있네. 오한이 있어. 오한이 지금 약간 좀 인후통도 있고 와 진짜 약간 감기 몸살 걸린 느낌이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견딜만 해요. 저는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38도 9도 막 8도 7까지 열나고 그랬었는데 이번 화이자는 보신 것처럼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가 한 38도 안 되게 일단 좀 미열감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보다 좀 약간 인후통이랑 좀 약간 기운 없음이 좀 며칠이 갔어요. 근데 그 강도 자체는 아스트라 1차 네, 강도는 아스트라 1차가 제일 심했던 것 같고 저는 그 다음에 화이자는 저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화이자 2차 맞고 2주 전에 3차로 화이자를 맞았어요. 저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굉장히 걱정하면서 맞았는데 일단은 뭐 타이레놀을 좀 미리 먹긴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잘 넘어갔고 두 번째 화이자 맞을 때도 괜찮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화이자는 두 번째로 맞는 거고 부스터 맞았을 때는 약간 추웠어요. 오한? 오한이. 집에 이제 체온계를 미리 구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따뜻한 온돌이었고 이불을 덮고 있는데 추웠고 맞아. 그래서 그날 하루 타이레놀을 다음날까지 6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의료진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이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고위험군이어서 저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부스터샷이나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좀 많은 좀 회의, 반발심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이나 인터넷 여론을 보면 그거 뭐 부스터 맞아도 걸리는 걸 뭘 또 맞냐, 뭐 너무 이게 통제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제약회사의 농간이다, 이걸 팔기 위한. 근데 전 정말 중요한 게 이럴 때 백신이나 정부 당국 이런 보건 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는 게 정말 그냥 주사 조금 더 맞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체계가 깨지게 되면은 정말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백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의사들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보건당국이 좀 개인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FD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산하에 백신 생물의약품 그런 이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 뭐 이런 백신들을 처음에 부스터샷을 긴급 승인을 할 때 의학자 한 20명이 뭐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7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걸 유튜브 라이브로 풀었어요. 아예 이런 논의를 걸쳐서 백신을 맞는 게 우리 사회에 더 효용이 되겠다. 그리고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런 부작용들을 보고받는 거를 보고 실제 환자를 보기도 하면은 많이 아시는 뭐 심근염이라든지 뭐 심막염이라든지 그리고 자가면역 관련된 질환들을 좀 부스팅할 수 있는 그런 소인들
이런 거의 위험성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어떤 위험도가 더 낮은 이제 어떤 젊은 층에서는 백신과의 어떤 저울질을 굉장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믿고 개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델타까지만 해도 돌파 감염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맞아요. 실제 병원 데이터를 봐도 백신을 둘 다 맞은 의료진들이 있을 때 해외 거의 대부분의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 한 연구에서 돌파 감염이 마스크 쓰고 생활했을 때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돌파 감염은 가족 정도의 밀접 접촉만 있었고, 오미크론에서도 부스터를 하면 돌파 감염을 일부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데이터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서 중증 질환자를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뭐 카운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을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환자실을 이용해야 될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환자실을 코로나 환자를 꽉 채워버리면은 카운팅 되지 않는 그런 더 서러운 죽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증으로 가는 걸 줄여야 돼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 먼저 해가지고 반드시 부스터 백신을 맞춰야 돼요. 지금 다른 질환으로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지 중환자실을 못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어요. 이게 뭐 내 친구나 가족이 뭐 교통사고라던가 어떤 다른 질환으로 중환자실을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앞서 말한 대로 뭐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어서 신뢰가 깨질 정도의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보를 객관적으로 주고 개인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뭐 의사로서 백신의 중요성을 다들 이제 알죠. 그래서 뭐 이낙준, 우창윤, 저 3명 다 백신 부스터 샷을 맞았고, 뭐 저희 가족은 저 말고 의료인이 없는데 저희 가족 5명도 지금 부스터를 이미 다 맞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뭐 요즘 약간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뭐 마녀 사냥처럼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고는 봐요. 개인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고, 뭐 사실 저도 첫 번째 백신 맞을 때는 약간 좀 겁도 나고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우창훈 선생님이 막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막 뭐 38도 넘는 열이 나고 그랬다고 하니까 저도 막 긴장하면서 막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강요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연령에 대한 커트라인도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나이가 적을수록 코로나19 감염의 치명률이 낮아지는 건 맞으니까 연령에 대한 것도 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좀 그런 기준들을 더 데이터들을 가지고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보건당국은 분명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백신은 오미크론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걸 낮춰서 중환자실 사용하는 사람과 치명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이건 정말 들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고민들 같이 해보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 믿을 만한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더 쌓이고 하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